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국의 IT 부문 3총사, 이 세계 대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의 최근 AI 관련해서의 동향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례는요, 첫 번째로 세계 중국 AI 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AI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최근 AI 관련해서 뉴스 보면서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국 정부 AI 중장기 육성 관련한 어떤 정책 부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2019년 기준에서요, AI 부분 연구 출판물 건수를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는 어떤 관련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위를 기록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각각 수준 봤을 때 10% 정도 비율밖에 안 됐습니다. 기관 상위 10위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각각 7곳, 3곳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중국이 1위, 4위를 모두 독차지하면서요, AI 부분의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제 영국이 향후 10년 통합 리뷰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오늘자로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미래 전쟁은 이제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영국 내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할 경우 군사적 우위에 서는 것이 되고요. 영국은 향후 4년간 안보형 AI 알고리즘 구축에 약 10조 원 국방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기술 발달과 함께 전쟁이 동반된 사례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AI 부문은 이제 단순한 기술력 제고가 아닌 국력 다툼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양강 체제를 구축한 지금 상황에서 AI 부분에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관련했던 리뷰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Our journey to recovery has already begun and we are resolved to build back better, ensuring that we are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before. 여기서 보면은 영국이 2030년에 나의 비전했는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어떤 큰 비전을 담은 어떤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향하는 우리 영국의 여정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영국은 재건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결의에 차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로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글로벌 핵심 기술 누가 더 많나? 이 세계 10대 핵심 기술 가운데 미국이 5개, 중국이 4개 부문을 이끄는 접전 양상이라고 지적했고요. 인공지능만 따로 떼서 보면은 미국이 여전히 최강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 경제 주간지가 분석했던 자료였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최강자는 미국이고, 그런데 2030년 중국이 AI 최강자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독일 경제 주간지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학술 논문 발표량과 특허 출원량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한 곳이 중국이라는 어느 내용도 있었고요. 물론 2018년 연말이니까 시간적인 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재 보유량 세계 2위,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70%에 달하는 융자가 자금이 조달되고 투입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 이제 중국의 넘버원이 2018년 10월 31일 AI가 차세대 과학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기술이라면서요, 이 AI 부분의 발전 중요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AI 산업은요, 정부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정책 추진과 지원, 그리고 방대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 수, 빅데이터 활용 용이, 많은 수의 AI 기술자 육성 등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AI 선도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텐센트, 스마트시티에는 알리바바, 자율주행은 바이두,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아이플라이텍이라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미권 언론을 보게 되면요, 지난 3월 15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보면은 Many Westerners have no idea that China is actually setting a course to become a world leader in AI and that a number of key Chinese AI companies have already become a major part of everyday life in China.
그래서 첫 번째 구문을 그냥 보게 되면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직 인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AI 부분에서 세계 1등 되기 위한 코스에 착착 밟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많은 서양 영미권의 서구권의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AI 리더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대한 내수 시장 접근 가능성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리더십이 필요한데 일당 독재로 이렇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사회가 굉장히 이 리더십이 필요한 것에 적절한 체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내수 시장 보호도 굉장히 AI 산업을 키우는데 호재가 되는 요소라고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각 기업들을요, 대표적인 기업, AI 부분의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이두는 중국 내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AI 대표 기업, 그리고 알리바바는 지난해 72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SNS 위챗으로 유명한 기업, 그리고 이후에 뉴스 구매 배달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현재 이 기업 가치가 1,800억 달러로 평가받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2019년 기준에서 AI 기업 순위는 종합적인 역량을 보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아이플라이텍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의 다 익숙한 이제 기업들 명이 될 것이고요. 성장성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스, 바이두, JD, 샤오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을 보면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스, DJI라는 드론 기업, 바이두, 넷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거의 알리바바 관련된 이 기업들이 굉장히 AI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어느 순간 2020년도부터 어떻게 존재감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이 있어서 라인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마윈이 말을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내부 권력 간의 어떤 경쟁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요, AI 기업 순위가 50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왼쪽 부분이 20위까지고, 이 오른쪽은 21위부터 40위까지가 됩니다. 순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순위대로 안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데, 바이두가 먼저 나오고 알리바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센트, 화웨이, 메이투안. 그래서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그것들을 믿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를 보면 바이두를 먼저 세웠다는 것에서 이 바이두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은 알리바바가 마윈이 중국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했던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알리바바 앞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화웨이, 메이탄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대로는 안 했다고는 하더라도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색깔별로 보게 되면 스마트 하드웨어, 보라색은 스마트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소매, 노란색 교육, 이제 빨간색 사회 책임, 그 다음에 금융커지라고 하는 핀테크, 연두색 핀테크, 그 다음에 하늘색은 교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AI 여러 부분에서 바이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이두인데요.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이두가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6개 부문 가운데 소매 부문은 역시나 이 오렌지색을 보면은 알리바바가 제일 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수치가 명확해지고 이 기업별로 AI 부분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업종별로 나누어진 것이고 그 다음 밑에는 기술별로 봤을 때 기계 번역, 언어 식별, 형체 식별,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이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제외한 부분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빅데이터 부분이 이 텐센트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텐센트는 워낙 기술 개발 인력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R&D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 빅데이터 부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스마트 클라우딩 같은 경우는 또 알리바바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AI 기술의 공급 측 영향력을 강조하는 리엔홍 CEO의 영상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으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엔홍 CEO는 AI 기술은 기계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떤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那么旧的动能是什么？很可能是劳动力成本比较低，很可能是粗放性的发展，是依靠资源。那么新的动能是什么？简单讲就是2个字：技术。再讲的具体一点，可以讲就是人工智能技术。为什么是这个技术？因为这个技术可以改变几乎我们能够想到的每一个行业。工业革命呢，某种意义上是用机器替代了很多人的这种体力的劳动，但是人工智能这个革命呢，是用机器替代很多人的脑力的劳动，所以它对很多事情是颠覆性的。所以人工智能技术的变化，有可能今天影响到你的企业，有可能明天影响到你的企业，有可能后天影响到你的企业，但不可能影响不到你的企业。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바이두와 그러니까 BAT 이 기업들, 3대 기업들 어떤 AI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 홍콩으로 돌아온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터넷 쪽 영업 서비스 매출액 하락세, AI 1위 주식 사면 초과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근데 재미난 것은 텅신왕이라고 텐센트에서 나온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악의적이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떤 견제하는 모습이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텐센트에서 보면 바이두 전기자동차 하는 것도 딴지를 건 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한 번은 그렇게 바이두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도 줬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두의 뭔가 새로운 사업, AI 부분이나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의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사업에 닻을 올리고 바이두 홍콩으로 돌아오다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 홍콩 2차 상장해서 239억 홍콩 달러 조달한다. 기세등등한 AI 1등주. 그 다음에 AI 1등주라는 배후엔 바이두 AI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부사장인 진쿤이라는 사람은요, 샤오두라고 해서 AI 기술을 적용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정용 스마트 장비, 교육, 실버 상품 등에 이 샤오두 이제 영향을 초점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됐든 그렇게 새로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은 지금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뭔가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앱을 활용해서 샤오두를 활용해서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샤오두 기술을 활용해 AI 스피커나 여러 가지 단말기를 지금 출시하고 있는 것이 바이두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바이두 AI 투자한 10년, 많은 투쟁과 시련을 겪은 것이 이제 황금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자성어가 되는데요. 그냥 이제 중국어는 셈 치고 치엔초에이 바이 리엔이라고 많은 투쟁과 시련을 겪다는 걸 이렇게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AI 산업 지식재산권 백서가 발표됐는데요. 바이두가 AI 부문 실력을 또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내 특허 신청에 있어서 바이두는 언어식별, 자율주행, 방역 응용 등에서 이런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허 신청을 기준으로 하면요. 바이두의 언어에 담긴 의미식별 이 부분도 중국 기업 가운데서는 1위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내용을 보면요. 알리바바는 조금 AI 부분에서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보면은 알리바바 다모원이라는 곳에서 장젠펑 원장이 앞으로 10년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양자통신 등 이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다모원이라는 곳은요, 이 소개된 곳이 있는데 알리바바가 전 세계 각지에 설립한 과학 연구 기관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금 바이두가 아니고 알리바바 AI 사업에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지난 2개월 전, 그러니까 1월 중순쯤에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월 알리바바 AI랩이 폐쇄되고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 스마트 사업부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제작 중에 있고 독립해 출시한다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알리바바 관계자들 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한 언론사는 보면은 AI랩을 폐쇄하고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AI 회사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평가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 5일 알리바바 다모원 장젠펑 원장이 앞으로 10년간 알리바바 다시 의지를 다지겠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양자통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부분의 단신을 보게 되면요. 텐센트는 헝다 자동차와 이 텐센트의 자회사가 지난 15일 사업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각각 60%, 헝다 자동차 측은 60%, 텐센트 자회사는 40% 출자해서요,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공동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차량용 전장 스마트 제어 시스템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바이두에게는 조금 경쟁 상대가 역량을 키운 것으로서 조금 악재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텐센트 교육과 우한대학교가 빅데이터 AI 관련해서 연구소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관련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그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이 내놓은 어떤 연구보고서를 간단히 요약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14초 5개년 계획 초안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8대 산업이 포함됐고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카가 포함됐다는 부분, 그리고 2035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로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 연구한다 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이 인공지능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2035년까지는 이 바이두가 기술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상용화를 해서 수익 창출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에 있어서는 그게 해소됐다는 면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기술이고 국력이다. 미국이 이길 때까지 이 중국이 끝까지 지원해 주겠다.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이번 양회에서 정책 부분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바이두가 현재로선 AI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알리바바가 AI 종합 역량 1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마윈이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아니면 비평하는 그런 모습 보인 후로 굉장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대치하고 많이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 업종별로 봤을 때요, 그래프를 보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순으로 나올 것이 되고요. 기술별로 봤을 때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해서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2, 3위를 두고서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조금 나타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더 복잡해지겠지만 이 전후 맥락으로 나온 기사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순위가 될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정책적 지원 그리고 경쟁력 우위 이 측면을 합치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2035년까지는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부문 역량의 상용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AI 클라우드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도 한다고는 하지만요, 기존 사업, 인터넷 광고 부분이나 여러 IH라고 해서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 등 이러한 부분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해서 바탕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마련해야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AI 클라우드 사업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새롭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는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관련된 영상, 중국 기업 관련된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